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먼저 월간 NCS 창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뭔가 축하하는 것에 진정성은 잘 안 드러나는군요. 그럼 조금 더 표정적으로 진정성 있게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약간 자본주의 진정성이었던 것 같고요. 월간 NCS 어쨌든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고 에듀윌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이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NCS, 월간 NCS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나고요. 그리고 글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좀 친근하게 지내려고 약간 이렇게 과장해서 인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의 취준진담, 이시안의 취준진담이라고 해서 이 취준진담인데 이거는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취준진담을 못 외웠습니다. 뭔지.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래요? 뭐라고 하냐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 참 잘 갖다 붙여놨군요. 자, 취준진담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다룰 것인가? 자, 책에서 잘 나와 있듯이요. 이시안의 취준진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취업하고 싶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취업에 대한 인문학적 이야기, 그리고 진짜 잡담스러운 이야기 등 취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겠다라고 했지만 말하자면 아무거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저도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런 얘기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형식과 틀 없이 만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용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얘기 궁금해요. 이런 거 알고 싶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알려주시면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진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그런 궁금증들을 나누는 시간, 저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의 얘기도 듣고 이런 게 궁금하시구나 그럼 또 얘기도 해드리고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 창간호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뭐 그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간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뭔가 좀 창간호스러운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루는 것이 아마 잠깐, 이 궁금해할 게 아니지. 이게 딱 이미 본 다음에 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창간호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취업 트렌드, 공기업 취업 트렌드 해가지고 2021년을 여는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창간호라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야기,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 공기업 채용 트렌드, 이거를 제가 불런이라고 정했습니다. 뭔가 그럴듯하죠. 보통 우리가 취업 트렌드 코리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없구나. 네, 트렌드 코리아, 2021년 트렌드 코리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해에 그 10가지 키워드들을 이렇게 하나로 쭉 엮어가지고 이렇게 말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불런 해가지고요. 네, 이게 불이 그 소잖아요. 소. 그리고 달리다 라고 해서 요 이야기가 사실은 그 뭐 B가 뭐고 U가 뭐고 또 L이 뭐고 해가지고 키워드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난도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를 정하는 건 쉽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 B 어쩌고 U 어쩌고 R 어쩌고 하는 거 정하는 건 쉬워요. 진짜 머리 아픈 게 뭐냐면 그 해에 한 해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그 불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불런은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도대체 뭔데 트렌드를 예측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약간 그 정도 자격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좀 요거 얘기를 봤는데 그 취업계 2년 연속 트렌드 예측 경향성 소름 돋는 적중 해서 이때 문어시안이라는 별명이 처음 붙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문어시안 해가지고 3년 연속 이렇게 지금 N포탈 어딘지 잘 모르시죠? N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N포털에서 이렇게 딱 그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이게 꼭 제가 이게 이런 걸 잘 맞춘다라고 잘난 척 한다는 거죠. 네,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즘에 어쨌든
그래서 좀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남들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잘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기업 취업 트렌드를 예측할 때도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불런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급등세예요. 말하자면 주가 따위의 급등, 잘해보자, 급증하는 시기 이런 거라, 2021년에는 2020년에 이제 채용이 쫙 줄고 아무래도 그런 취업이나 이런 쪽에 어떤 기세가 많이 꺾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2021년에는 이런 급등세, 확 좀 취업이 확 되고 막 취업 때문에 즐겁고 열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급등세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정한 것도 있습니다. 뭐 2021년에 그래서 한번 쫙 올라가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첫 번째, B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레코드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기록 경신이죠. 기록이 깨질 것 같다는 거죠. 어떤 기록이냐면 바로 이런 기록. 공기업 준비생이 아마 사상 최대가 되지 않을까. 이건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설문조사 결과들을 좀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게 또 저작권이나 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뭐 굳이 찾아보시지 않더라도 지금 주변에 이 친구들을 보면 공기업 준비생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 통계 1위 항상 취준생들이 준비하고 하는 곳, 가장 가고 싶은 곳, 뭐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항상 1위가 요즘엔 공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 연도 2021년도에는 그 경향성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런 쏠림은요, 한 2, 3년 전부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어떤 대학교는 얘기도 되나? 네, 되겠죠, 뭐. 아니, 어떤 대학교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으면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는 취업 동아리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요. 한 20개 동아리가 있으면, 한 5, 6년 전에는요, 그 중에 공기업 동아리는 한 2, 3개 정도였었는데, 불과 2, 3년 전에 공기업 동아리가 15개, 20개 중에 15개 막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그거들을 다 뛰어넘는 이유들이 또 있죠.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를 이유로 대기업 공채가 급격하게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요, 이게 채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수시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 뽑겠다는 얘기인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공채를 버티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이재용에 약속해가지고 3년간 4만 명을 채용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형법적인 이유로 안 좋았을 때 그랬을 때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2020년이 그 약속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4만 명이 마지막 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채에서도 어느 정도 그 약속대로 많이 뽑았는데 내년은 약속한 해가 아니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줄이거나 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의 채용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아무래도 2021년에는 그래서 더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직장 안정성, 이 직업 안정성보다도 더 중요한 직장 안정성 이런 것들이 직장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직장 안정성이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2021년에는 가장 많이 뽑는지 모르겠으나 공기업이 그런데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언파이어 어페어에서 공정한 심판입니다. 공정성. 이 공기업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가치인 거죠. 아니 뭐 다른 데들도 그렇지만요, 특히 공기업에서는 더더욱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럴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020년도에는 좀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시험 시간이 살짝 어긋났다. 어떤 데서는 9시 시작했는데 그게 한 10분 늦게 시작했다.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시험. 아니 그게 무슨 부정행위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재시험. 이렇게 돼버리기도 했고요. 뭐 또 경찰 시험 같은 거 할 때는 뭐 공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 붙은 그런 것들 경찰 시험 할 때는 문제를 좀 그 수정하는 문제를 어떤 데서는 좀 미리 알려주고 어떤 데서는 나중에 알려줬다라고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합격자 수부터 여러 가지 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함에 대한 얘기가 제일 앞에 선두에 섰습니다. 당연히 뭐 채용 비리는 요즘엔 발도 못 붙이죠. 그거 잘못했다가 예전에는요, 그 높은 사람이 야 이렇게 해 딱 하면 그 인사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은요 위에서 시키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이렇게 실무자들도 요즘에 구속이 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싫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잡혀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키는 사람도 그리고 그 일을 받는 사람도 이 채용 비리라는 것들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현재로서는. 뭐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정함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공정에 대한 책 마이클 샌델이 새로 신간을 냈거든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도 엄청 지금 베스트셀러로 그거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재밌는 건, 이건 확실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채용을 이렇게 대행해서 하는 외주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채용을 대행하는 외주사들에서 이런 문제,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데 지금 어떤 법으로 새로 바뀌냐 하면 그 계약금을 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돈을 지불하잖아요. 거기서 잘못하면 그거를 일부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주사 입장에서는요. 그런 실수가 나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입게 되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채용 그러니까 딱 정말 정시에 정확하게 지켜지는 채용이 될 거예요. 다른 것들보단 이런 공짜 붙은 공기업에서 그런 것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어떻게 한번 봐주고 그런 건 절대 없게 되고요. 시간은 정확하게 조금만 늦어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적힌 그대로 이게 실시가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어느 채용보다 좀 공정한 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2021년이 가장 공정한, 역대 가장 공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는 Read Me into XM. 너무 이거 갖다 맞추려고 너무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은 좀 나죠. 자, 그래도 어쨌든 트렌드 코리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네. 자, 그래서 L인데요. 역시 필기시험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월간 NCS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월간 NCS가 아니라 월간 뭐 공기업 면접이어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필기시험이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요. 일단 대기업이 공채를 잘 안 하고 그러면 이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신규로 막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금 반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자,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이런 차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취준생들이요. 할 수 있는 게 싹 없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 유지해야 되냐면 뭔가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기회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네, 너무 이렇게 얘기했나? 네. 근데 사실 그런 면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 사기업들한테 그러지 말고 공채 유지하고 더 이렇게 해라고 푸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렇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기업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서류의 통과 기회를 넓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채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시 채용이니까 전혀 짐작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딱 뭐 몇 월 며칠 날 3월 달에 대규모 공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그런 걸 준비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깜깜이 그런 상황에서 공기업들은 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서류는 많이 열어줄게. 그러니까 와, 뭐 이렇게 했을 때 취준생들이 아 그래도 이런 기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서류에서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서류에서 많은 기회를 받잖아요. 그런데 뽑는 인원은 뭐 여전하잖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기 시험에서 다 떨어뜨리고 면접은 가만 보면 2대1, 3대1 수준입니다. 그쵸? 그럼 뭐 100대1이 와도요 2대1, 3대1 면접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필기시험에서 97, 98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류 통과가 최종 합격 인원의 5배수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필기시험 같은 경우나 면접을 가도요 한 2대1, 3대1인 거예요. 5배수가 일단 서류에서 5배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가능한 한 열어주기 때문에 뭐 다 통과시켜주는 데도 있고요. 일정한 수준, 뭐 토익 700점 같은 수준만 넘으면 그냥 지원 자격으로 생각해서 다 또 통과시켜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100대 1, 50대 이렇게 서류 배수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류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업을 그냥 하게 됐을 때 이런 정보 없이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내야지 하고 공기업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공기업을 잘 모르는 거죠. 많은 서류 통과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필기시험에서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시험 뭐 NCS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단 필기시험 기회를 주고 필기시험에서 공정하게, 또 이제 공정성 이슈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필기시험에서 떨어뜨리는 게 제일 공정하다고 취준생들이 생각해요. 서류는 아무래도 서류를 보면서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뭐 자소서도 있고 그러니까. 면접은 그야말로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필기시험은요, 이렇게 내가 시험 쳐가지고 OMR 카드로 채점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필기에서 떨어졌을 때 많은 취준생들이 가장 납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뒤에 있는 소구물 문제를 분명히 못 풀었거든요. 뒤에 10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못 풀잖아요. 보통은 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떨어뜨리면 가장 공정한 어떤 뭐 내가 공정하게 떨어짐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필기시험을 점점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2021년에는 계속 이제 NCS나 그 필기시험이 중요했지만 2021년에는 공정성 이슈도 있고 해서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라이브러리 리크루먼트인데요. 활발한 채용, 말이 안 되죠? 아니, 이 시국에 어떻게 활발할 수가 있나 생각하시겠지만요. 이거는 상대적인 활발함이에요. 뭐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뽑는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기업이 채용이 계속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기업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코로나가 아무래도 시차가 있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휴직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업이 정상화돼도, 지금은 이제 정상화 상태가 아닌 거고요. 기업이 정상화가 돼도 먼저 휴직자들이 복귀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좀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래도 정상화된 뒤로도 약간 시차가 있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책임을 가진 대기업 말고 조금만 중소기업만 내려가도요, 이런 것들이 채용으로 이렇게 확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기업은 딱 따박따박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채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채용들은 오히려 저는요, 더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이제 딱 발표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채용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어떻게 그렇게 되면 좋다는 뭐 희망사항이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2021년서부터요 한 20조 원 되는 뉴딜 정책, 뉴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20조가 투자되는 그런 뉴딜이에요. 그런 뉴딜이라고 했을 때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IT라든가 그린 뉴딜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딜 정책에 의해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5,500조 원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그린 뉴딜 이런 데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그린 뉴딜에 대한 어떤 하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과 연관돼 가지고 한국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그 돈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일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에너지, 뭐 그린, 뭐 이런 쪽,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의 기회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수주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연관시켜서 뭔가 벌일 때 생각외로 더 채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있지 않나? 기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좀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요. 유지는 될 것이다. 이거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줄이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줄인다고 했을 때 사회적 부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유지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물론 공기업 개별에서는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처음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줄거나 아예 안 뽑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섯 번째 이 경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간단하죠. 러쉬 해가지고 바바바바박. 네. 이런 사람들이 공시생, 중고신입 경력자들이 대규모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질럿 러쉬 해가지고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러쉬하는 그게 생각이 나는군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신규 채용 같은 경우도 그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지금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한 데들이 사실 공무원 또는 공기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또 하나, 가령 대기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직무 적합성이 중요해. 그러면 직무적인 걸 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직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시험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 책을 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라는 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방법인 거죠. 그 방법론 자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것들을 선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건 뭐 그냥 기다리는 거나 아니면 인턴을 한다거나 뭐 직무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졸업하시는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렇고요. 여기 경력직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좀 휴직 상태라든가 이런 걸 겪으셨어요. 그리고 또 항공업계나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가 없어졌어요. 회사가 없어지고 구조조정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 안정성, 야, 그러면 지금 나이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나이 불문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뽑는 공기업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공무원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거죠. 지금 뭐 공인중개사 같은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러신 분들 많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 그래도 한 30대다 그러면 50대 이러신 분들이 공기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30대만 돼도요. 야, 그럼 차라리 시험 봐가지고 내가 이제 직장 안정성 있는 여길 들어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력직들이 대거 몰리게 됩니다.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경력 이미 나오신 분들도 많고 구조형 되신 분들도 많고 휴직자이신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휴직자, 실직자 합쳐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 지금 휴직자가 훨씬 많긴 한데요. 그 1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고신입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일단 가고 보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뭐 코로나 이전이에요. 근데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그만둘 확률이 1년 안에 그만둘 확률이 한 거의 20%, 10에서 20% 가까이 됐거든요. 대기업인데 그만두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이런 시험이죠. 공기업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느 정도 공기업을 가고 싶은데 한 번에 못 가기 때문에 다른 걸 하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코로나니까 나는 공기업을 가고 싶은데 일단 어디라도 가고 봅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징검다리 한 번에 못 가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최근 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중고신입 같은 경우도 꽤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 올드루키라고 하는데 뭐 보통 8개월, 9개월, 10개월 다니다 오신 분들도 꽤 많죠. 뭐 1년 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공시생이죠. 2021년 PSAT가 7급에 도입이 돼요. 공무원 7급에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보통 그 여름쯤에 보통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7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기시험을 PSAT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잖아요. 그 여러분이 가령 공무원이다. 공무원 7급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7, 8개월 동안 PSAT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실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시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공기업, 왜냐면 우리가 PSAT, NCS 공부할 때 PSAT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PSAT, 거의 PSAT형으로 나온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NCS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 7급 끝났다라고 해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아마 시험 보실걸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2021년 하반기에는 엄청나게 시험을 같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되면은 또 그대로 이렇게 오시게 될 수 있으니까 아마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굉장히 좀 경쟁자 자체가 북적북적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때 여러분이 많이 도전을 하셔야 되겠고요. 2021년 하반기는 이런 사람들이 러쉬를 하면서 엄청나게 몰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때이기도 해요. 자, 6번째는요. 유턴 투 그린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가 이거는 뭐 뉴딜 정책, 한국의 뉴딜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뉴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요. 그냥 제가 이제 트렌드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김난도 교수님도 나오셨고 코트라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트렌드들을 보니까 2021년 이후로 그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는 친환경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산업이나 이런 것들 뭘 해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2021년 트렌드 코리아를 봐도 그런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대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코로나도 환경 파괴의 하나의 영향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말 어떤 자연재해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상업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그런 무기를 장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에너지 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이 공기업 안에서도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강세를 보인다는 건 당장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어가서 사양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석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있다가 사양산업에 들어가서 10년 있다가 되면 그게 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뜨는 산업에 들어가서 10년 있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카웃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내가 어떤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스카우트 대상, 하나는 구조조정 대상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뜨는 산업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환경 에너지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어디를 가도 비슷해 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교수님, 저는 문과인데요. 이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뽑아요. 발전소에서도 문과는 다 뽑죠. 행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행정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이냐가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뭐 문과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어쨌든 이런 산업들의 방향성이라는 건 주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왕이면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need of predictive, 뭐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발전소에서, 야, 이미 그거 다 써놨구나, 어딘지. 네, 네, 책을 참고하시고요. 네, 잡지를 참고하시고, 한 발전소에서 지원 자격을 좀 바꿨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어 자격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영어 자격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많은 취준생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인권이나 이런 데 중재를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이게 원래는 기업이 채용 공고를 냈을 때 뭘 하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채용 공고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이게 국가시험이면 국가시험이 바뀔 때는요 3년 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바뀔 때도 3년 전에 예고를 합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것들이 예고 의무가 없어요. 공기업도 공짜가 붙긴 하지만 결국 개별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뀔 때도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것이 권고사항이 돼가지고 다시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렇게 공기업에서 무언가 그 전해와 그 전학기 또 이렇게 채용이 바뀔 때는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하고 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제공하냐면 예전에 코레일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가 바뀐다, 한국전력이 시험 문제가 바뀐다 이럴 때는요 한 1년 전부터 채용 공고에 몇 년도 상반기, 몇 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바뀝니다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서 한 2번 정도 그렇게 알려주고 그게 바뀌니까 한 1년 전에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용 공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들이 이제 예고가 되지 않으면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년도 채용이 어땠는지에 상관없이 이번 연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학기, 뭐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에서 바로 전 반기에 채용 공고를 봐가지고 그대로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거기서 달라지면 그 전에 채용 공고에서 얘기를 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런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2021년 공기업 취업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보니까요 이런 7가지 트렌드를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직무 중심 이렇게 서류 페이퍼 위주로 서류 이렇게 가고요. 공기업은 시험 위주로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공기업, 공무원, 은행권처럼 뭔가 시험을 준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주고 시험에서 떨어뜨리고 그 시험이 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예측 가능성도 제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준비할 기회도 많이 주지만 어쨌든 뽑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떨어뜨리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그런 기회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쵸? 네. 사기업들은 지금 뭐 역시 코로나 여파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취준생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앉은 것만큼 공부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현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업들이 그런 하나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채용이네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방향성에 맞게 준비하셔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취준 진담은요, 사실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취준 진담에 좋은 뭐 이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뭐 이런 뭐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분석해 드릴 건 또 분석해 드리지만 재밌게 들려드릴 얘기들은 재밌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봐요. 안녕. 아, 잠깐. 이게 너무 진솔함이 없는 표정이라고 해서 좀 진정성 있게 그런 표정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봐요. 안녕. 이야, 정말 자본주의 미소군요. 네, 자, 안녕.